자, 챕터 2에 이번에는 형용사를 한번 보기로 하죠. 자, 형용사는 옆반이 왜 이렇게 재미있나 했더니 선생님이 안 계셨었군요. 옆에 처음 들어가시는군요. 재밌을 수밖에 없었구나. 저 반도 이제 곧 조용해질 겁니다. 이제 코 고는 소리도 들리고 하겠죠. 자, 형용사는 뭘 형용사라고 하냐면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죠. 자, 정의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교재는 그거 보시면 형용사는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하고 이렇게 한글로 거의 제가 강의하듯이 이렇게 다 글로 써놨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강의록을 옮겨놓듯이 만들어 놓은 책이니까 복습하실 때 여기 잘 챙겨서 읽어보시면 그러면 공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나 불편함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형용사라는 게 그러면 하는 일은 뭐가 있냐면 형용사는 두 가지 일을 하죠. 하나는 형용사가 하는 일이 명사를 꾸미기도 하고요. 어려운 말로 어렵게 쓰면 이제 명사 수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보호로 쓰이기도 합니다. 형용사는 뭐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단어만 외우면 끝나는데 이때 이 명사를 수식하는 말을 좀 다르게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얘를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보호로 쓰이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한정이란 말이 이제는 자주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명사를 정해서 그 명사를 한정지어서 꾸며주는 용법이다 라고 해서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고 보호처럼 쓰인다 라고 해서 얘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이 먼저 형용사라는 놈은 거의 대부분이요. 얘는 특별하게 공부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말과 똑같거든요. 우리말에도 예를 들어 예쁘다라는 형용사가 있으면 그 명사를 꾸밀 때 쓸 수 있죠. 예쁜으로 바꿔서 예쁜 원규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보호로 쓰겠다 쓰면 원규는 예쁘다라고 이렇게 서술어처럼 바꿔서 쓰면 되는군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말하고 다른 것만 찾아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pretty라는 형용사가 있으면 이게 the pretty guy 그 예쁜 아이라고 이렇게 쓰면요. 에이씨. The pretty guy라고 쓰게 되면 이때 pretty라는 형용사가 guy라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가 소위 한정적 용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he guy's pretty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아이는 pretty예요 라고 쓰면 얘가 꼭 서술어처럼 사용하는 보호로 쓰이는 말이어서 얘를 서술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정적 용법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건 뭐가 있냐면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은 명사 앞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명사의 뒤쪽에도 나타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설명을 다시 할게요. 내가 여러분한테 기빨려 갖고 말도 뭐가 잘 안 맞고 이상하게 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다시. 자,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는 한정적 용법과 보호로 사용되는 서술적 용법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는 형용사가 앞에 와서 명사를 꾸미는 건 우리말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를 꾸미는 말이 형용사가 어디로 가기도 하냐면 형용사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서 형용사가 구나 절이 되면 영어는 뒤로 갑니다 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형용사 절과 관련된 건 따로 이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우리가 뒤에서 다시 살펴볼 거고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 얘를 보고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르고요. 자, 보호로 쓰이는 말을 서술적 용법이라고 할 때 이 보호는 두 가지가 있죠. 보호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 소위 주격 보호라고 부르는 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목적격 보호라고 부르는 놈도 있죠. 이건 뭐 이미 여러분이 아는 거니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어 있고 비동사 있고 주격 보호 있을 때 이 자리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이 형용사는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위 목적격 보호가 되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왔을 때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를 쓰게 되면 얘는 이 목적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되어서 형용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형용사를 사용할 때는 형용사는 하나의 형용사를 가지고 한정적 용법에도 쓰고 서술적 용법에도 쓰죠. 그래서 이렇게 pretty guy라고 쓰기도 하고 the guy is pretty라고 보호로 쓰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말은 100%가 그렇습니다. 한국말의 형용사는 전부 다가 뭘로 쓰냐면 한정적 용법으로도 쓰고 서술적 용법으로도 써요. 서술적 용법으로 쓸 때는 서술어처럼, 한국말은 직접 서술어로 쓰죠. 영어는 근데 직접 그렇게 쓰지는 못한다 그랬고요. 예쁘다라고 이렇게 풀어서 쓰는데 명사를 꾸밀 때는 받침 니은을 붙여서 예쁜이라는 말로 만들면 한정적 용법이 되는 거죠. 영어도 100이면 99 그런데 영어는 나머지 1이 어떤 놈이 있냐면 한정적 용법으로만 쓸 수 있고 서술적 용법으로는 못 쓰는 형용사.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으로는 쓸 수 있는데 한정적 용법으로는 못 쓰는 형용사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봅시다. 자, 먼저 한정적 용법으로만 사용하는 형용사는, 옆반이 조용해졌죠? 스님이 들어가셨나 봅니다. 자,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는 형용사는 이거요. 자꾸 쓰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기본 모양을 좀 잡아드린다면 여러분 교재 72페이지에 몇 개 적혀 있죠? 자, 그 중에서 여러분 어떻게 한번 해보느냐면요. 먼저 EN으로 끝나는 말이나 그 다음에 ER로 끝나는 말은 한정적 용법으로만 사용합니다. 즉 그래서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얘는 왜 그러냐면 남의 나라 말을 일방적으로 우리말로 1대1로 너무 딱 끌어맞추는 건 물론 아니 되겠지만 EN이라는 말이 우리말에 뭐뭐로 된이라는 EN, ER이 다 뭐뭐의, 그 다음에 뭐뭐한, 그 다음에 뭐뭐로 된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런 어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명사를 꾸미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서술적 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골든이라는 말은 황금으로 된 황금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골든 키처럼 키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놈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the key is golden 같은 이런 형태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쓰면 얘는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한정적 용법으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서술적 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형용사. 물론 그 중에서도 only 같은 이런 말들도 있고요. is only 이런 말은 없거든요. only 명사가 되는 거죠. 이런 몇 개의 단어들은 개별적 용법을 익혀두시면 되고, 너무 뭐 시험 거려서 그렇긴 하지만 시험에 나오는 놈 위주로 보자면야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는 형용사보다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는 형용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는 형용사는요, 이것도 역시 뭐 시험에 나오는 놈을 가지고 따져본다면 제일 중요한 게 A 형용사입니다. 이거 실제로 그냥 A adjective라고 불러요. 아예 이 단어 자체를. 얘는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그 중에 앞에 A가 붙어 있는 얘네들은 애초에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하는 형용사들. 시험은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를 하나 익혀 두셔야 되고요. 얘는 수능에도 직접 그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를 가리는 문제가 문법 문제로 이미 출제된 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런 형용사들을 잘 기억하기가 좋으냐면 비형용사 전치사의 형태로, 자, 이렇게 써서 선생님들이 야 이거 외워 수고야 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써주시는 놈들이 있을 때 이 자리에 들어가는 형용사가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합니다. 자, 위에 있는 A 형용사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alive, 살아있다라는 이런 말이나 그 다음에 뭐뭐하고 닮았다라는 말에 alike라든지 그 다음에 잠들어 있다라는 말에 asleep이라든지 이런 말들 앞에 A가 붙어 있는 A 형용사들은 얘네들은 오로지 뭐로만 사용할 수 있냐면 서술적 용법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정적 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죠. 자, 이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모양은 뭐냐면 여러분 중학교 때 이런 거 외우잖아요. be afraid of 이런 거. 그죠? 수고다 라고 하실 때 이때 afraid라는 말은 서술적 용법으로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두려운 아이라는 afraid boy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문법에서의 문법책에서 얘기하는 규칙은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사를 대한민국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외웠던 수거들은 대부분 여기에 있는 놈이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이다라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한 가지 외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시험은 모조리 다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기서 나오냐면 문법 문제를 만들 때 alike가 틀리고요. 얘가 틀리고 맞는 말로 바꿔야 되는 게 밑줄이 다 그어져 있을 때 이 자리를 교체할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문제가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alike가 아니라 얘가 뭘로 바뀔 수 있어야 like로 이렇게 붙을 수 있어야 문제가 성립을 하는 거여서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자리에 하나 더 한다면 alone 같은 것도 있어요. 외롭다라는. 자, 그러니까 얘는 외롭다라는 말로는 쓰는데 외로운이라는 말로는 못 쓰는 거죠. 자, 그럴 때 외로운이라는 말로만 쓰는 형용사가 존재하고 외롭다라는 말로만 쓰는 형용사가 존재해야만 얘가 문제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나왔던 이 자리에 only 같은 경우는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지만 유일하다라는 말에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는 형용사는 없기 때문에 그런 놈은 문제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한 말은 문제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그냥 얘네들이 중요하니 얘네들을 기억하자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외로운 밤이라고 하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lonely night이라고 해야 돼요. 자, 얘는 말이 맞는데 alone night이라는 말은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오직 뭘로만 사용하는 거냐면 lonely는 다음에 나는 또 예를 들어서 I'm alone이라고 쓸 때 나 외로워요 라고 얘기하면 I'm alone이라고 이렇게 써야지 I'm lonely라는 이런 말은 또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는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고 얘는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는 말이어서 얘네들을 구별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이 서술적 용법으로만 쓰는 형용사들이 시험에는 훨씬 더 잘 나오고요. 훨씬 더 잘 나온다기보다 쟤네들만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될까? 한정적 용법, 얘는 문제로 나왔을 때는 되게 단순해요. 한정적 용법의 형용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요 항상 뒤에 뭐가 나오겠다? 명사가 나오겠군요. 그러면 뒤에 명사가 있으면 한정적 용법을 고르면 되고 뒤에 명사가 없으면 한정적 용법을 고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저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교재 페이지로는 지금 73페이지, 74페이지에 걸쳐서 그래서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가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75페이지에 보시면 뭐가 있을 거냐면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일 때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거예요. certain이라는 말은요. 얘는 보통 여러분이 확실한이라고 많이 외우거든요. 근데 얘는 확실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얘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한정적 용법이 될 때는 얘는 어떤 뜻을 가지는 형용사가 되냐면 특정한이라는 뜻을 가지는 형용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be certain이라고 해서 얘가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가 되면 그때는 얘가 뭐가 되냐면 확실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정적 용법일 때와 서술적 용법일 때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들이 있는 거예요. 자, certain만 그러냐?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 present 같은 단어도 present이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 그러면 이때 present이라는 말이 명사를 꾸밀 때는 얘는 현재의 명사라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얘가 be present이라고 해서 서술어로 쓰이게 되면 그때는 얘는 present이라는 말은 있다, 존재하다, 참석하다라는 이런 absent이라는 말의 반대말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지 밑에 보시면 거기 보면 뭐 도 있냐면 sorry라는 단어도 있고 ill이라는 단어도 있죠. 그 중에서 ill 같은 경우도 해석을 잘
틀리게 되는, 아주 흔히 틀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ill이 명사를 꾸며주게 되면 이때는 ill이라는 단어는 bad 같은 나쁜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가 되는 건데요. 얘가 be ill로 쓰게 되면 이때 얘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 나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병신. 나쁘다가 아니라 아프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하여튼 내가 입안만 들어오면 애가 좀 이상해집니다. 자, 이렇게 한정적 용법일 때와 서술적 용법일 때 뜻이 달라지는 형용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빼놓지 말고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끝나는데 밑에 보시면 Q&A에 나와 있는 내용 하나만 보고 갈까요? 75페이지에 철자가 ly로 끝나는 단어는 부사인데 이거에서 좀 뜬금없어 보이지만 전미사가 형용사 뒤에 ly가 붙으면요. 형용사 뒤에 ly가 붙으면 얘는 부사죠. 자, 우리가 주로 보는 ly가 이건데 이거 말고 단어가 명사 뒤에 ly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명사 뒤에 ly가 붙으면 얘는 부사가 아니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래서 좀 조심해서 단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별건 아니고. 흔히 그래서 ly가 붙는 놈을 볼 적에 예를 들어 beautiful 같은 단어는 아름다운이라는 말인데 이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그때는 부사가 돼서 아름답게가 되죠. 그죠? 저희가 이제 우리들이 흔하게 보는 건데 저거 말고 그 다음에 명사 뒤에다가 ly가 붙으면 예를 들어 friend 같은 단어에다 친구라는 단어 friend에다가요. 아무래도 오늘 집에서 음주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ly를 붙이면 이번에는 명사 뒤에다가 ly를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부사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얘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형용사가 돼서 친구 같은 이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얘는 다정한 이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두 개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world라는 단어에다가 세상이라는 단어에다가 ly를 붙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형용사가 돼서 얘는 세상의 세속적인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고요. 자, 비용이라는 뜻을 가진 명사 cost에다가 예를 들어 costly라고 쓰게 되면 얘 역시 형용사가 되어서 뭐가 되냐면 얘가 비용이 많이 드는 대가를 치르는 이라는 이런 형용사로 쓰이는 겁니다. 워낙 학생들이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어서 간단하게 네모 만들어서 정리해 뒀으니까 뭐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알아서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설명드린 게 뭐냐면 형용사의 한정적 용법과 서술적 용법에 관해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얘는 만약에 시험에 낸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에서 어떤 단어를 택할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니까 그거 챙기시면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글을 읽는데 좀 많이 나타나는 중요한 수량 형용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76페이지에 보시면 형용사들 중에서 그 수와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잘 그냥 듣기만 하셔도 이해가 다 되는, 왜냐면 여러분이 너무 똑똑해서가 아니라 제가 설명을 잘하니까. 자, 수나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뭘 꾸며주는 말이라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죠. 명사를 꾸며주는데 그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이면 수를 쓰는 거고요. 셀 수 없는 명사이면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쓰는 겁니다. 우리말은 차이가 없어요. 문법은 공부할 때 우리말하고 영어하고의 문법의 차이를 비교해 가면서 공부하시라고 그랬어요. 본격적으로는 이제 동사편에서부터 많이 비교를 하면서 보실 건데, 당장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를 유도하는 거에서부터 우리말과 비교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이 명사, 형용사 정도는 특별할 건 없으니까. 근데 형용사도 우리말은 수와 양을 구별하지 않는데 영어는 얘를 확실하게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우리는 많은 책이라고 해도 되고, 책이 많다, 물이 많다 괜찮죠. 근데 영어는 책이 많다와 물이 많다에 사용하는 많다라는 단어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책은 셀 수 있는 명사인데 물은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딱 보면 일단 얘를 셀 수 있는 건지 셀 수 없는 건지를 기본적으로 구별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를 나타내는 말과 양을 나타내는 말에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로 많다라는 뜻일 때, 많은을 나타내는 말에 수를 나타내는 말은 뭐 쓰죠? 이건 수를 나타내는 말은 many 쓰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처럼 하지 마세요. 진짜로 모르나? 진짜로 모르나? 수를 나타내는 말은 mary를 쓰는데 양을 나타내는 말은 뭐 쓰죠? much를 쓰는 거죠. 자, 그러면 much 뒤에 명사가 붙으면 복수형이 될 수 있나? 당연히 없죠. 양을 나타내는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수를 나타낸다라는 얘기가 결국 뭐냐면 셀 수 있는이 되는 거고, 양을 나타낸다라는 말이 셀 수 없는이 되는 거거든요. 자, 많은을 나타낼 때는 many를 쓰고요. 양일 때는 much를 씁니다. 많다 말고 적다일 때는, 작다일 때는 어떻게 되죠? 적다? 적은 걸 나타낼 때는 수를 나타내는 말에서는 뭐 쓰죠? 적은 건 few 쓰죠. few를 쓰고, 그 다음에 양을 나타내는 말에서는 뭐 쓰나요? 얘는 little를 쓰는 거죠. 야, 그럼 few 뒤에는 명사가 단수형으로 쓸 수 있어요? 없죠. 야, 적다라는 말도 한 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이상이면 무조건 복수형을 나타내는 말로 명사형에 s나 es가 붙어야겠죠. 얘는 어때요? little 뒤에 있는 명사는 복수형을 쓰면 안 되겠군요.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그 앞에 어가 붙어서 a few, a little로 적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few나 little만으로 적히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a few가 많아요? few가 많아요? 중학교 안 다녔나요? few가 많아요? few가 많아요? 어떤 게 많죠? 알 수 없어요. 물어보면 항상 few가 많다고 대답을 합니다, 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그 대답을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너희가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스크를 썼다고 절대로 대답을 안 하니까 보통은 이제 few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얘는 절대 숫자가 아니죠. 야, 봐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영어 잘하니? 내가 좀 하죠. 내가 좀 하죠. 너 영어 잘하니? 저 영어 잘 못해요. 점수를 딱 까봤더니 32점인데, 여기는 좀 못해요 라고 하는데 여기는 75점입니다. 누가 점수가 더 높은 거죠? 얘가 더 높은데, 넌 영어 좀, 내가 좀 하죠. 좀 하긴 개뿔. 야, 너 돈 많아? 너 돈 많지? 라고 했는데 이제는 400원. 돈 많아? 돈 없어. 하는데 5만원. 차이는 뭐예요? 내가 내 돈이 많다 적다를 느낄 때 자신의 태도가 어떤 건가의 차이죠. 실제로 액수가 많은지 적은지는 까봐야 아는 거죠. 굉장히 자기 성적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으나 남들이 보면 화가 나는 성적인 거고, 여기는 남들이 보면 꽤나 부러운 성적인데 본인은요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어떤 말 한 건지? 네, 그래서 few는 긍정이고요, few는 부정인 거예요. 실제로 얘가 숫자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여기 있는 many는 우리말에 그야말로 많은이에요. 실제로 개수를 세보면 누가 많을지 적을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many가 few보다 많다라는 말도 성립하지 않아요. 실제로 개수를 세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 원이 누구에게는 많은 월급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적은 월급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상대적인 개념인 거고 절대적인 숫자의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few하고 few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얘네들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여기 있는 few하고 little하고는요, 얘는 긍정이 아니라 어디에 쓰는 거예요? few랑 little은 부정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부정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 많은 거고 적은 건데, 우리는 뭐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냐면 밑에 있는 건 거의 없는 이라고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그쵸? 위에 건 뭐라고 배우죠? 적은이 아니고 좀 있는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둘 다 적은 건데 얘는 긍정적인 거고 얘는 부정적인 거라고 알아두셔도 돼요. 또 하나는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부정의 부정 때문에.
부정의 부정 때문에. 얘는 긍정이고 얘는 부정이에요. fear하고 little은 부정이에요. 성격 자체도 부정어예요. 내용도 부정이지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틀렸으니까 a few 틀렸으니까 이번에 맞출 기회를 드릴게요. 제발 좀 맞춰보세요. 부정의 부정은 뭐죠?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아는 게 몇 개 없는데 이번에 물어본 거 알잖아요. 부정의 부정은 뭐죠? 아닙니다. 부정의 부정이 강한 긍정이 아닙니다. 영어는 부정의 부정이 틀린 말입니다. 영어 선생님이 부정의 부정이 강한 긍정이라고 얘기하면 그 선생님은 스스로 영어 선생님인 걸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은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 비웃어버리고 이러면 얘들은 주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말장난치는 거나 좋아하고 그래. 내용이 너무 좋은데 막 감동받고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말장난에 좀 희죽희죽하고 좋아하고 집에 가서 부정의 부정은 뭐더라? 자, 우리말은 부정의 부정이 강한 긍정이죠. 영어는 부정의 부정은요 비문입니다. 문법적으로 틀립니다. 좀 믿어주세요. 제가 그래도 영어 공부좀 한 사람이거든요. 좀 나름 KBS 뉴스 영어 진행 좀 믿어주세요, 좀. 예를 들어서요. A few can't come here 이라고 쓰면, 이런 좀 이상하다. 이런 문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앞이 부정어인데 또 부정어를 쓰면 강한 긍정이 되는 게 아니라 영어는 이따위로 쓰면 무조건 틀린 문장이 돼요. 부정의 부정이 틀려요. 영어에서 부정의 부정이 허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not 그 다음에 uncertain이라고 이렇게 썼을 때 이때는 앞이 부정어이고 뒤가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가 붙는 이 경우는 쓸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문법 용어로 하면 여러분은 알 필요 없는 좀 어려운 거잖아요. 문법 용어로는 얘를 이중부정이라고 하고 영어는 부정의 부정은 무조건 틀린 문장이 돼요. 자, 이제 봅시다. 얘는 부정어라고 알아두세요. 그래서 little이라는 말로 문장이 시작이 되면 소위 부정어가 제일 앞에 오면 영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뒤에 어순이 바뀌죠. 그래서 little이라는 놈은 부정어이기 때문에 얘가 오면 뒤가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볼게요. 요 말이 가장 기본입니다. 얘네들은 수나 양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 제가 이제 처음 영어를 배우는 영어로 말하기를 배우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many, much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뭐 쓰는 게 더 좋다라고 그러냐면 a lot of 같은 말을 쓰는 게 훨씬 더 좋다고 그래요. plenty of나. 왜냐면 걔는 수에도 쓸 수 있고 양에도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많은이라는 말 중에 a number of는 여러분 수에다 쓰는 말이에요? 양에다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머리는요 이게 생각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이걸 뭐 호두 깨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인간들아 여기 넘버라고 들었어요. 수이겠어요? 양이겠어요? 자, 수겠죠, 그죠? 집에 가서 이제 생각을 좀 합니다. 머리는 호두 깨는 데 쓰는 게 아니래. 그래서 이제 뭔가 좀 생각을 하는 데 쓰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말은 수에만 쓸 건데요. 이거 말고 plenty of라는 말은 충분한이라는 이런 말 같은 경우는 얘는 수에도 쓰고 양에도 쓰는 말이어서 나중에 영어로 말할 때는 알게 모르게 이런 거 사실 원어민의 영역이거든요. 이게 생각하지 않으면 뒤에 붙는 명사하고 수량 형사를 일치시키는 게 실제 대화에서 저걸 틀리지 않게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나중에 익숙해지면 문제없이 쓰겠지만. 그래서 처음 영어 회화를 공부하거나 이런 이제 어른들은 그래서 저런 말 굳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plenty of 같은 말을 이렇게 쓰라고 제가 추천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요.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 약간의 변화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거예요. 이미 배운 건데 그냥 수거처럼 외운 건데 그게 실제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얘는 이제 다 구별할 수 있죠. 얘네들은 셀 수 없는 명사랑 쓰는 거고요. 얘네들은요, 셀 수 있는 명사랑 쓰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여기다 뭘 한번 붙여볼 건데 잘 보세요. 알 거예요. only a few라는 말도 있고요. 당연히 little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뭐도 있냐면 오직 조금만 온 거죠.
이거 막 수고로 막 써주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잘 봐요. 오직 적은 거죠. 오직 적은 수의 학생들만이 학원에 왔어요 라고 얘기하면 오직 적은 수의 학생들만이 학원에 왔어요.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only a few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도 이거는 many부터 아니다. 그냥 합시다. 여기 not부터 할걸. not부터 합시다. not a few라고 하면요. only a few 좀 이따 다시 쓸게요. 적지 않은이죠. 그러니까 not a few를 많은이라고 외우지 마세요. 별로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적지 않은 학생들이 학원에 왔어요 라는 얘기니까 느낌상 이 사람의 태도는 어때요?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그 숫자를 긍정적으로 본 거죠. 아까 얘기했던 여기와 마찬가지로 절대 숫자는 누가 많을지 적을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숫자를 대하는 태도가 not a few가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왔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정도 앉아 있는데 적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왔어요라고 얘기하는 강사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사람이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왔어요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건 서로 보는 입장 관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only a few라고 쓰면 이번에는 어떻게 써요? only a few라고 쓰면 이번에는요 오직 적은 수의 학생들만이 왔어요. 이 사람의 느낌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거죠? 숫자가 적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건 적지 않은 용돈을 받았어요. 오직 적은 용돈을 받았어요. 위에 있는 건 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건요 그걸 돈이라고 주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하나 더 있어요. quite a few도 잘 보시면 그래서 수거가 아니라 원래 그냥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금씩 꽤 왔군요. quite가 매우 꽤라는 뜻이니까 조금씩 꽤 왔어요. 그래도 학생들이 조금씩 꽤 왔어요 라고 하면 이번에는 학생들이 꽤 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위에 두 개는요 그래도 얘는 약간 긍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지만 얘는 어떤 어감을 갖고 있어요? 얘는 좀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는 거군요. 구별할 수 있겠죠? 차이는 뒤에 나오는 여기 있는 a few를 쓰는 말들은 셀 수 있는 말들을 쓰는 거고 a little를 쓰는 말들은 셀 수 없는 말들을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only가 그렇게 부정어로 쓰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었죠? only가 부정어로 쓰입니다. only가 부정어로 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not a few는 적지 않은인데 not a few는 적지 않은인데 not few는 뭘까요? 또는 not little은 뭘까요? 머리를 잘 써서 생각해 보세요. 맞출 수 있어요. 머리는 뭐 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고요. 호두까는 데 쓰지 마시고 요새 호두까는 기계 좋은 거 많거든요. 그런 거 내버려 두시고 머리는 생각을 하는 데 쓰세요. 생각을. 얘는 무슨 뜻일까? 일부러 힌트도 줬는데 호두 없나? 어디? 호두? 얘는요, not은 부정어죠. few는 부정어죠. 이런 말이 영어에 이런 말이 영어에 없다고요. 떨어질까봐 죽으려고 그랬는데 자석끼리 붙어갖고 주로 그런 거 좋아하는군요. 말장난 치면 좋아하고 이렇게 바보짓 때면 좋아하고 물어보면 하나도 대답 못하고. 다음에 오실 땐 제가 선물로 호두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부정의 부정은요? 안 되는 겁니다. 부정의 부정은 영어는 비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 더 뭐 하시면 되냐면 이번에는 교재 81페이지로 가시면 81페이지로 가시면 이번에는요 그 all, both, each, every가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건 제발 아무거나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외워서 끝을 보려고 하는 건 좀 전에 only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모든 영어에 나오는 말을 다 외워서 하겠다는 것도 진짜 오만방자발상인 거죠. 그게 어떤 경우에 대표적이냐면 all, both는 복수, each, every는 단수. 그렇게 많이 외우잖아요. all은 보세요. 잘 보세요. all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형용사도 되고 모든 것이라는 명사도 돼요. 모든이라는 형용사가 되면 뒤에 명사가 붙겠죠. 그러면 all 뒤에 명사는 모든이라는 말이니까 이 뒤에 나오는 놈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머리를 좀 쓰려니까 이거 호두까한테 쓰는 거 아니라고.
모든 이라는 명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죠. B가 책이면 복수겠지만 B가 물이면 단수여야죠. 왜 모든이라는 말이 무조건 복수가 되냐고요. 그냥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모두라고 했더니 이미 수를 세고 있는 거예요. 미국 애들 머릿속에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거죠. 됐죠? 물에다 물을 합쳐봐야 물 아닙니까? 그래서 all이라는 말은요, 처음에 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뜻대로 가시면 돼요. all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얘기니까 얘는 단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단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all이라는 말은 B가 뭐가 나올 수도 있냐면 복수 명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차이는 뭐겠어요? 위에는 셀 수 없는 거였을 때, 밑에는 셀 수 있는 거였을 때. 그쵸? 야, 그러면 만약에 얘가 주어가 됐다면 all 단수 명사가 이게 분필이 옆으로 찌그러지고 all 단수 명사가 만약에 주어가 됐다면 동사는 단수가 와야 돼요? 복수가 와야 돼요? 여러분 혹시 fMRI라는 거 아세요? 자기 공명 뇌 촬영 장치인데 여러분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막 찍어놓으면 이렇게 경계선 있는 데랑 전두엽 있는 데는 특히 막 흐리멍텅하고 여기는 다 하얗게 덮여서 피질이 거의 없을 것 같은, 여기 뭐 호두만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all 플러스 단수 명사를 쓰면 얘가 주어면 동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당연히 단수죠. 왜냐하면 단수 명사는 셀 수 없는데, 단수 명사는 복수형이 없는데 얘가 어떻게,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세요. A-L-L, all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해봅시다. 비읍의 o하고 기억하면 복이 돼요. 그래서 복수 명사는, 이 복수는 배에 차는 물 아니고요. 숫자가 둘 이상인 걸 복수라고 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복 많은 숫자 아니고요. 이게 둘 이상의 숫자입니다. all 플러스 복수 명사가 이번에 만약에 성공하면 여러분은 이제 악의 구렁텅이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자, 이게 만약에 주어라고 하면 그러면 얘는 단수 동사가 와야 돼요? 복수 동사가 와야 돼요? 당연히 복수 동사가 와야겠죠. 이번엔 여러 개니까. 그래서 위에 건 만약에 is를 쓴다면 여기는 are를 써야 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만약에 all이라는 말을 you need 이렇게 써서요,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이렇게 쓰면 얘는 is 써야 돼요? are 써야 돼요? 당연히 얘는 뭐 셀 수 있는 내용이 없잖아요. 당연히 있어야죠. all은 복수, each는 단수, 이게 그래서 미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냥 all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말일 뿐이에요. 그 모든이라는 말 뒤에 단수가 오는지 복수가 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됐죠? 이해됐니? 그럼 다 된 거라고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both 보죠. 이건 너무 쉽죠. both는 몇 개예요? both는 두 개잖아요. 두 개면 뒤에 단수 명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두 개. 머리는 뒤에 단수 명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두 개를 셌다는 건 이미 셀 수 있는 명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두 개니까 얘는 당연히 뒤에 뭐가 와야 돼요? 하나가 아니라 둘이니까 당연히 복수 명사가 와야 되고, 얘가 주어가 된다면 당연히 여기는 is는 쓸 수 없고요. 뭐가 와야? are이 와야 되는 거죠. 이해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all과 both의 뜻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번에는 each 봅시다. each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의 매 또는 각이라는 말이죠. 각각이라는 말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예, 너희들 각자라고 얘기하면 하나라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단수네. 그럼 each 뒤에는 이번에 대답 이상하게 하거나 또는 답이 안 떠오르면 집에 와서 부모님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한번 떼보세요. 그리고 유전의 힘은 무서운 거구나. 그리고 부모님하고 잘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학생이 너무 많아요. each 뒤에다가 단수 명사 써야 돼요? 복수 명사 써야 돼요? 다행이다. 난 또 얘들이 학원을 그만두게 될까봐. each 뒤에 단수 명사 쓰는 겁니다. 단수 명사 쓰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is 쓰나요? are 쓰나요? 대답 조심해서 하세요. 학원 그만둘지도 모릅니다. is 쓰나요? are 쓰나요? 당연히 is 써야죠. 이번에 are 쓰면 틀립니다.
각자가 여럿 모이면 복수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 뭐 한다고요? 부모님 생활기록부를 떼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죠. every가 문제입니다. every는 뒤에 단수명사 언어요? 복수명사 언어요? 무슨 뜻이죠?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하나를 가르치면 둘을 깨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열을 가르치면 11개를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가 가장 좋은 상태로 태어났던 점점 아는 게 없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봐요. 욕하는 건 줄 모르고 막 좋아서 웃고 이러는. every는 무슨 뜻이죠? 모든이죠. 모든이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every는 모든이 아니라 하나하나예요. every는 하나하나예요. 이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은 나에게 소중해요. 아니, 설명을 그냥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아니고, 그러면 모든 학생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복수명사 맞죠? 학생들 각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때는요, each student이죠. in this class에 each student in this class is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all students in this class are이죠. are important to me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every는 학생들 하나하나가 저에겐 소중한 거예요. 하나하나 소중한 거니까 결국은 뭐가 돼버렸죠? 전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모든 날들이라고 할 때 영어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all days죠. 영어로 모든 날들은 all days예요. 그래서 그건 all days are 어쩌고 저쩌고 블라블라블라 가는데 every day는요. every day라고 쓰고 나면 그 다음에 are이 아니라 is를 쓰는 건 그리고 우리가 해석할 때 얘를 모든 날이라고 안 하고 여러분 뭐라고 해석해요? 그렇죠. every는 매일입니다. 매일이에요. 매일. 그러니까 학생들 하나하나니까 얘는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 명사가 붙어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니까 하나하나의 학생이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붙을까? 그러면 얘도 이제 겁이 나서 못 물어보겠습니다. 틀릴까 봐. 그 다음에 is가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기왕이면 집에 갈 때 다 되는데 맞은 상태로 가야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다가 또 막 혼자서 올보스 이치에버리 다 복수 막 이러고 다니면서 이제 야, 아니었나? 다 단수였나? 이러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를 더 여기서 나온 여기에서 하나를 더 가르쳐 드릴게요. 방금 배웠던 everyday라는 말은요. 이게 뒤에 명사가 붙잖아요. 명사가 붙으면 우리는 everyday는 부사로 쓰면 매일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명사를 써서 형용사로 쓰면 한국 사람들이 이 단어를 너무 잘못 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일의 명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뭐가 되죠? everyday는 일상적인이라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얘는 띄어 쓸 수 없고요. 붙여 쓰는 형용사예요. 단어를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all, both, each, every까지 됐고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구 외운 게 또 사고 치는 게 하나 뭐가 있냐면 a number of하고 the number of 있거든요. 머릿속에 딱 외우고 있잖아요. a number of는 뭐죠? 복수. the number of는 단수. 또 헷갈리기 시작하나 봅니다. 그랬나 하고. 자, a number of는 그러니까 말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all이 모든이라는 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젠장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all, both는 복수, each, every는 단수 이러니까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이라는 걸 알면 그 모든에 맞게 쓰면 될 걸. a number of는 많은이라는 뜻이고요. the number of는요. the number of는 숫자라는 뜻이네요. 자, 그러면 a number of는 뒤에 단수 명사가 옵니까? 복수 명사가 옵니까? 열심히 외워놨잖아요. 단수 명사가 와요? 복수 명사가 와요? a number of는 네, 복수 명사가 오죠. 많은인데 좀 왜 그러니? 아까 여기서 썼다가 지울 때 넘버는 수라고 얘기했죠, 내가. 묻지 말았어야 되는데. 물어보고 어차피 표정으로 대답을 읽는 거니까 내가 눈을 감고 하면 되겠다. 자, 어느 물어보면 내가 신봉사가 된 기분으로 자, 어느 물어보면 그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게 맞습니다. 많은이라는 얘기니까 많은 뒤에 당연히 복수명사가 와야죠. 얘는 숫자죠. 얘는 뒤에 복수명사가 와요? 단수명사가 와요? 아니요. 복수명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더 넘버로만 단수 이렇게 외워서 실패하는 거예요. 뭐뭐의 숫자를 셀 건데 어떻게 이놈이 단수가 올 수 있어요? 얘는 그래서 뭐가 와야 되냐면 얘도 복수 명사가 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어는 누구예요? 얘를 만약에 주어로 앞쪽에 문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많은 명사들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주어가 얘가 주어죠. 얘는 누가 주어예요? 명사의 숫자가 주어잖아요. 야, 그러면 is, are 중에 골라 써야 되면 위에는 뭐 써야 되죠? 얘가 주어니까 얘는 are를 쓰는 거죠. 얘는요, 얘가 주어가 아니라 얘가 주어입니다. the number가 주어니까 얘는 뭐 쓰죠? is를 써야죠. 이걸 갖고 the number는 단수, a number는 복수 이러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번에는? 아이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던지고 정신을 확 헷갈리게 하고 집에 보낼 테니까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뭘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영어는 말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려고요. 오늘 모든으로 외우면 됐어요. 그죠? 둘을 이해하면 됐고 every를 하나하나로 알면 헷갈릴 일이 없었는데 공식처럼 외우려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봅시다. 그럼 이렇게 외우는 건 타당한가? 꼭 뒤에 복수명사만 나오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뒤에다가 단수명사를 쓸 수는 없을까? 쓸 수 있습니다. 제 차 번호는요. 제 폰 번호는요. 이때는 복수명사 쓰면 이상하죠. 내 폰들의 번호는 이러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거 차이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사실은 웃기는 설명이긴 한데 이걸 쓴 이유는 언어는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말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말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이해 정도가 올바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외우는 것도 쉬운데 외운 다음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거 그건 영어를 공부할 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됐죠? 자, 여기까지로 이제 명사편에서 좀 재미없는 부분은 대체로 끝난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관계대명사부터는 재밌다가 했다가 재미없으면 어떡하죠 또. 네, 다음 시간에 관계대명사부터는 좀 더 본질적으로 영어하고 한국어를 비교하면서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